자, 이제 제5절에 보시면 이제 117조 공시지가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분은 사실상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대 규정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분야를 따진다면 공법 분야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그 중에서 틀을 좀 잡아본다면 여러분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근데 건물도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토지도 또다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제도가 나눠지는 거고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구분되는데 그 단독주택이 또다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틀을 제가 지금 기초이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리는데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그 체계 잡을 때 그림을 그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 체계가 잡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 법 규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법 규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표준지, 표준주택 그러면 표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땅이든 집이든 막론하고 표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높은 분이 나와요. 높은 분. 누구? 장관이 나와요. 자, 공법 배우다면 국장 그러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표준지든 표준주택이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이 말이 나와요. 예컨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보통 그렇게 표시되거든요.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도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면 주택도 개별 주택 가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땅이든 집이든 개별자가 붙죠? 개별자가 붙으면 낮은 분.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나와요. 예컨대 개별 공시지가라 하면 뭐다?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 토지의 각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령 표준자 나오면 땅, 집, 망하고 높은 분, 개별자 나오면 낮은 분.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요령이 뭐냐면 두 번째 요령은 표준자가 붙잖아요. 나한테 주는 것의 기준이에요. 예컨대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이다. 그럼 토지 수용 시 보상이다. 그럼 보상은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주는 것 이 말 나오면 표준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 뺏어가는 것 예컨대 국세든 지방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간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나한테 뺏어가는 거 맞죠? 부담금 부과할 때도 뺏어가는 거 맞죠?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뺏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세금, 부담금, 사용료 징수 등을 비롯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뺏어간다 이 말이 나오면 개별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긴 그런 걸 다 써놓지 않았겠지만 그 나중에 본문 그 기본서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제도의 뭐 적용 이래 가지고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 뭐 사용료 징수의 부과 기준, 뭐 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뺏어 간다는 말 나오면 개별,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기준, 자 보상자 나왔다, 준다 나오면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이든 집이든 뺏어갈 수 없는 건 개별을 안 해요. 오케이? 예컨대 다 뭐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래 버리면 사용료, 부담금, 세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이런 법적 규정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기본 구조가 뭐다? 그 법조항을 전부 외우기 어려우니까 뭔가 뺏어갈 수 없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별주택으로 선정이 안 돼 아예. 오케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뺏어갈 수 없는 땅은 개별 공시, 개별 토지 선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래 그 법조항들을 비교하려면 나중에 기본서에는 제가 법을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 법이 보통 2, 3페이지 분량이거든요. 2, 3페이지 분량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 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전달이 좀 쉬울까 싶어서 각 조문들 다 비교를 해봤어요. 다 비교해 보았더니 땅, 집, 막론하고 표준 나오면 높은 분, 개별 나오면 낮은 분 나오더라. 오케이? 그리고 땅이든 집이든 표준 나오면 뭔가 준다는 말이 나오고 개별 나오면 뭔가 뺏어 간다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뺏어 갈 수 없는 건 개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표준지는 표준자가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이 신청한다? 국장에게.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자 붙었으니까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가 법적 조항이거든요. 요 구조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개별이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가 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두 가지 조항을 비교해 보면 이 신청 기간 똑같고 내용 다 똑같은데 표준이니까 국장, 개별이니까 시군구청장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신청한다 그랬죠. 근데 3년 전 기출문제 때 어떻게 나왔냐면 60일 그랬다고. 30일을 60일 이 신청 기간을.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잘 나오는 그 법적 조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다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말 나오냐면 잠깐, 자, 117쪽 맨 아래에 보면 1번에 표준지 나오죠. 그러니까 공시일부터 30일 내 국장에게 이 신청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상자 나오죠. 자, 보상자 나왔다. 뭐 매수 토지 수용 사기. 그럼 맨 마지막에 또 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상처럼 뭔가 주는 것의 기준 그러니까 표준지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에 개별 공시, 개별 나오니까 이 신청할 때도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똑같죠? 근데 개별 나오니까 시군구청장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세금 부과나 부담금 부과에 기준된다고 나오잖아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처럼 뭔가 뺏어가는 것의 기준이 바로 뭐가 된다? 개별이다. 무슨 구조인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주택 나올 때 주택에 보니까 일단 구조 단독 1번, 2번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개별주택이고 4번은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1번 표준주택 나오니까 결정공시에 국장이 나오죠. 또 2번에 개별주택 나오니까 시군구청장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한 개별주택에서 니은번 보니까 조세부과라는 말 나오지 않냐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3번에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 결국 뭐예요? 표준주택은 그 자체가 개별주택 되니까 개별주택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뺏어갈 수 없는 거니까 개별주택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그 땅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토지도 똑같아 내용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토지로 선정하지 않는 똑같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잘 봐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3번에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주택 해놓고 첫 번째 줄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구조와 똑같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선정하지 또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의 구조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표준주택, 표준자가 붙으면 별도로 개별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법의 구조는 뭐냐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 가격으로 본다는 게 법의 규정이고, 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 그 주택의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는 게 역시 법의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 법의 규정을 구조를 따지면 표준이 곧 개별이 된다. 표준은 그것이 곧 뭐가 된다? 개별이 된다. 표준지는 그 표준지의 가격이 곧 개별 토지 가격으로 보는 거고, 표준주택은 그 주택의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별도로 개별 공시가 선정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공시할 필요가 없고,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가 되면? 표준이 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항을 읽어보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표준지 선정의 기준 그래가지고 대중안확 나오죠. 앞글자 따봐요. 표준지 선정 기준 대중안확.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안 나와요. 물론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라든지 또 시중의 문제집에는 뭐 안정성이 무슨 뜻이다, 확정성이 무슨 뜻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대중안확의 뜻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문제 단순하게 나왔을 때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럼 1번 대표성, 2번 안정성, 뭐 3번 확정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4번 중용성, 5번 삐리리 해놓고 5번이 답이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어도 뜻이 뭐냐를 가지고 물어본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요령 등은 제대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는 법조항을 하나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요령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수업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여러분의 행복이 끝, 불행 시작, 고통 시작의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죠? 예, 이 다음 주 수업 없는 그 기간을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1월 달부터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새해 다시 뵙도록 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